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5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한번 느껴볼 건데요. 자, 5월 13일 화요일도 5월 14일 수요일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배적인 분위기는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혹은 낙관론으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5월 13일은요. 다우지수가 0.64% 하락, S&P 500이 0.72% 상승, 나스닥이 1.61% 상승했고요. 5월 14일 수요일은 다우지수가 0.21% 하락, S&P 500이 0.10% 상승, 나스닥이 0.72% 상승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분위기를 보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연속 이틀 동안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 S&P 500도 상승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 방송에서 자주 하는 멘트가 뭐냐면 뉴욕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무역협상을 한 건 맞고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유예한 것도 맞고 그러한 분위기를 증시에서는 예쁘게 포장하려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5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날 혼조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주식을 알고 내가 국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라면 5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5월 1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로 형성된 낙관론이 혼조세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낙관론이라면 지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해야죠. 뭐 굳이 전문가들 표현에 따라서 뭐 급등했느니 이러진 않아도 최소한 나스닥이 이렇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가 포인트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부 된 것도 맞고 유예된 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100% 넘는 관세에 쫄았었고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뭐 했지? 그러니까 그 100% 넘는 그 관세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의미 없는 게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쫄아서 이렇게 협상을 해준 거구나. 그리고 그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게 아니라 유예시킨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요즘 요때 1년 중에서 요때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물건들을 막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세를 세게 때리면 미국 기업들 죽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연말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뭐 인하시키거나 혹은 유예 기간을 둬서 미국 기업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다 끝내면은 트럼프 또 빡치면은 또 다시 관세 전쟁 다시 하자고 할 텐데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멘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또 뒤흔들어 놓을 텐데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부분에서 협상한 거는 좋긴 좋은데 낙관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걸 지금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적정 가격대가 2,500포인트다. 지금 2025년 거의 중반, 한중간 정도 와 있는데 코스피가 2,500포인트대다. 미쓰리가 올해 코스피 잘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2,600포인트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로 2,600 갈 수는 있어요. 저는 다시 2,600포인트 반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어떤 이러한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 흥분 금지하셔라. 물론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매번 그러면 이렇게 조심성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답답해서. 그죠? 단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지금 투자자들은 놓치고 있다. 저는 그거를 경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치 작년 7월달, 8월달처럼 제가 증권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것처럼 반복되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어떤 랠리가 있으면 결국에 상투 잡는 건 개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표보다 가장 정확한 거는 인간 지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매번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자주 귀에다가 막 박아드리는 가스라이팅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완성이 되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작년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작년은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AI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상반기 뛰었다가 하반기에 기대감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부분을 대선이 밀고 끌고 갔는데, 올해는 지금 이슈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이고요. 그 관세 전쟁 이슈가 트럼프가 100% 넘는 관세 전쟁을 하니 많이 난리를 치다 보니 그 외적인 것이 지금 하나도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잖아요. 물론 5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없었습니다만 경제 지표라든가 뭐 기업 실적 이런 거를 너무 부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뉴욕 증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것만 없어지면 증시가 좋아지겠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뉴욕 증시 돌아가서 5월 13일 화요일 혼조사라고 있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바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 3월달에는 마이너스 0.1이었는데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인플레이션 걱정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트럼프는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던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엔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올라서 그런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게 한다고 하니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이슈입니다. 자,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 걱정 필요 없고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오히려 3월 달에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보다 0.1% 둔화됐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화두가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 3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상승보다는 역시 0.1% 상승했습니다만 이것도 의미 없고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3월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금리 결정 부분인데요. 5월 13일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 91.7%, 2월에도 역시 5월과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하겠네라는 분위기가 대세라는 겁니다. 6월달은요, 6월 17일부터 6월 18일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로 돌아가 보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관세 이슈를 보면 중국 상무부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부과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협상 합의사항 이행한다, 이런 의미죠. 자,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휴전했다라는 안도감이 지금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자,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요. 이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한 말이 있는데, 최근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계속 진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관세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 FOMC 금리 동결 확률 91.7%, 전일과 비슷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앞서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주식은 인플레이션 의미 없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 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금리를 동결합니다. 자, 금리를 동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은 꼭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꼭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아니다. 금리 동결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한 연초에, 한 작년 상반기 때 계속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미국은 자기네 경제가 연착륙이니 노랜딩이라고 떠들어댈 때였어요. 제가 비웃었죠. 여러분, 진짜 경제가 좋으면 그냥 금리 동결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상, 인하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결도 있다. 그런데 연준은 혹은 시장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또 거꾸로입니다. 지금은요, 그 누구도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나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지표가 하도 훼손돼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라고 얘기하기엔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이대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장은 관세 전쟁만 없으면 미국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꿈을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자꾸 금리를 동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 동결은 진짜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 동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 동결을 해도 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금리는 겁나 인하하고 싶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죠. 인하하자니 관세 전쟁 걸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그래 6월 달까지 금리 인상 못하고 인하도 못하고 금리 동결, 아니야 7월 달까지 이런 분위기 갈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줄 후폭풍이 뭐냐면, 인생은요, 우리가 5살 때 우리가 있고 10살 때 우리가 있고, 어찌 보면 청소년 때 미쓰리가 어떤 청소년기를 겪어서 어떤 인격이 형성이 돼서 지금
50의 미스리가 있느냐. 이렇게 과거가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미 재작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뛰어놓았던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봤자 1년 넘는 동안에 금리 겨우 1% 인하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1% 인하한 지금의 현 금리도 미국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지금 금리 못 살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초저금리를 겪다 보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금리 인하감으로 증시는 많이 뛰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1%밖에 못했어요. 사실 지금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자니 첫 번째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고 그건 못하겠고 그러니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해결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협상이 낙관론을 제시했다. 낙관론이 지배적이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 연말에 특수 랠리를 기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제품을 쟁겨놓는 기간이다. 그래서 야가 빠진 트럼프가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일단 관세를 내려주고 미국 국민들이 다 이제 물건 쟁겨놓은 다음에 또 시간 똑딱똑딱 지나가면 트럼프는 절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닙니다. 요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진짜 지금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난 주말에 스위스에서 만나서 타결을 하고 100% 넘는 관세를 안 해주기로 했다는 등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짜 우리가 올곧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고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2630포인트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코스피 밴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800, 2900, 3000포인트 그때 주식 사신 분들이 2500, 2400대 주식 못 사신단 말이에요. 특히 2400포인트 주식 못 사셨을 겁니다. 왜? 그때 또 막 2000 깨질 것 같았거든.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2400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2400포인트 때는 또 전문가들이 주간 코스피 예상밴드 2300포인트, 2380포인트 이지랄들을 합니다. 여러분 5월달에 증권사 코스피 예상밴드 하단이 얼마예요? 2200까지 잡아놨다니까요. 제가 미친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5월달에 영업일수가 며칠 된다고 코스피 하단을 2200을 잡아놓습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공포를 느끼실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딱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평정심 유지. 김건희가 빨리 구속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뿌려놓은 멤버 유지 그 유지가 지금 주식시장을 잘 그나마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600포인트 됐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다시 2500포인트로 돌아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금 주식시장 이슈가 뭐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좀 있어가지고요. 잘 꼼꼼히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목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